오늘은 36번째 육친의 희귀 36번째 동영상이고요. 육친의 희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18페이지 육친의 활용과 유의점. 육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유익 있게 주의 있게 8글자에 나와 있는 육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첫 번째 육신을 해석할 때 육친과 육신과 때로는 육성과 때로는 십신과 전부 다 같은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친 때로는 6개의 친척, 피와 나눈 사람들, 나와 경쟁자가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육신, 그 다음에 귀진 신자로 써서 육신, 때로는 육성, 6개의 별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십신, 10개의 신이다. 10개의 어떤 기운이다. 십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10개의 별이란 말이지요. 이건 전부 다 비견과 겁재, 식상, 식신과 상관, 정제와 편제, 정관과 평관, 정인과 편인을 말하는 전부 다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들어본 말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전부 다 같은 의미의 뜻이니까 전부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신을 해석할 때 참고할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혼잡하거나 편중 또는 부족한 육신의 특성. 혼잡하다라고 하는 말은 많다는 거와 혼잡하다는 거는 좀 다릅니다. 많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같은 오행이 때로는 같은 육신이 많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비견이 많이 있다라든지 때로는 비견이 많다는 의미에 보통 3개 이상을 말을 하죠. 비견이 많다는 의미라든지 때로는 비견이 겁재가 많다는 의미, 또 식신이 많다는 의미는 전부 다 3개 이상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혼잡하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혼잡하다고 하는 의미는 편청을 하면 비견과 겁재는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거죠. 식신과 상관도 오행이 같은데 음양이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것들은 서로 혼잡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는 비견이든지 겁재든지 오행은 같으면서 음양까지 같은 것이 3개 이상 있는 것을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혼잡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개씩밖에 없어도 비견 한 개, 겁재 한 개, 때로는 식신 한 개, 상관 한 개, 이렇게 식신과 상관이든 정제든 편제든 한 개씩만 있더라도 혼잡하다,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것들은 혼잡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좋다라는 의미와는 다르고 혼잡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좋다라는 의미와 나쁘다는 의미와는 다르기는 한데, 근데 꼭 나눈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많은 경우는 혹시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혼잡한 경우는 좋은 역할보다는 나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좀 더 차곡차곡 살펴보도록 하지요. 부족한 육신의 식신 특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주에 오행이 다 있으면은 육신이 다 있기는 하겠죠. 근데 오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행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4가지밖에 없다라든가, 때로는 3가지밖에 없다라든가, 이랬었을 때 부족한 오행은 부족한 십신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십성 육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도 살펴보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육신의 통근과 강약 상태, 통근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 있었을 때, 때로는 강약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는데 목이 있는데 주변에 금이 많아서 나무가 자꾸 도끼로부터 극을 받을 때 내가 약해지겠지요. 때로는 내가 목이 있는데 주변에 목들이 많아서 때로는 내 주변에 목임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합, 형, 충, 파, 해, 신살과의 관계, 이것들도 마찬가지죠. 사주 8글자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육신들이 합과 형과 충, 파, 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합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충이 일어났을 때 형이 일어났을 때 그 합이 좋은지 나쁜지 충이 좋은지 나쁜지 형살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것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위치별 판단, 요거는 뭐 육신이 천간에 있는지 지지에 있는지 때로는 연에 있는지 월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것들도 살펴보라는 뜻도 되겠지요. 뭐 단순하게 따지면은 직업이라고 하는 글씨가 연천간에 있다. 좋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좋은 직업을 빨리 얻었을 것이고 때로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천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활동을 하겠구나. 좋은 직업을 오랫동안 가지겠구나. 뭐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뭐 정년까지 다니겠구나. 때로는 인생 이모작 시기에 또 다른 의미로 봤었을 때는 내가 다른 일을 퇴직 후에도 또 다른 좋은 직업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과 다른 육신과의 조화의 관계. 때로는 식신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때로는 정관이 있는데 정인이 있느냐 정제가 있느냐. 때로는 상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때로는 정관이 있지만은 혼잡이 돼서 편관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천간의 특성에 따른 해서 뭐 천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간에는 좋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누구나 다 돋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천간의 특성으로 따지면은 좋은 거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직업이 좋겠고 때로는 나의 능력, 나의 재주 같은 게 있으면 좋은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주변에 어떤 학식이라든가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것들도 천간에 있으면 좋겠지요. 뭐 이런 어떤 특성들의 특징도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상태와 물상 개념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이 있는데 형충파해를 당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 물상이 물속에 갇혀 있는가 나무라고는 하지만은 그걸 너무 받아서 나무라고는 하지만은 주변에 금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흙이기는 한데 튼튼한 흙이긴 하지만 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휩쓸려 가는지 아니면은 갈대처럼 서 있는데 물이 불어서 때로는 하늘에서 비바람이 내려서 내가 떠내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상의 상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실제 사주를 보면서 육신의 활용과 때로는 어떤 육친도 한번 붙여보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 사주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썼습니다. 뭐 늘상 얘기하지만은 이때까지 해온 대로 공부하는 방식 그대로 합니다. 오행도 그대로 붙여보고요. 개수의 특성 뭐 일단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지요. 지모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개수는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가을이 좋다고 했었고 봄이 좋다고 했었죠. 이 사람은 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괜찮게 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간목, 병화, 때로는 신금, 뭐 기토 이런 것들도 때로는 무토도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무가 처음에 있죠. 그 다음에 병화가 두 번째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무가 처음에 있으니 연부터 발달을 했을 것이고 월도 발달을 하니까 뭐 초년부터 일찍도 발달을 했으면서 월로 와서는 뭐 중년까지 발달을 할 것이다. 아직은 나이가 50대 초반이니 뭐 후년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나이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행의 과다를 살피니 목이 없고 토가 많다. 목이 없을 때는 또 이성의 인연이 좀 없겠다 해서부터 때로는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하겠다. 새롭게 어떤 판을 벌리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토가 많다. 뭐 고집이 세겠다. 때로는 위장이 약하겠다. 토는 위니까 때로는 금과 목 같은 경우는 간이겠죠. 그러니까 간도 약하겠다. 뭐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 음주 술과 이렇게 좀 너무 피곤하지 마십시오. 간과 위가 약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건강 문제를 슬쩍 살펴주는 것도 괜찮겠죠. 합이 있느냐? 합을 보니까 천간에 무게합 뚜렷하게 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있다가 보니 천간에 있다 보니 외교력이 있겠다. 때로는 사교력이 있겠다.
성질은 누구나 나겠지만은 사람한테 기본적으로는 잘 대하고 조금 포커페이스도 되면서 뭐 잘 웃음을 머금고 이렇게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합이 있느냐? 진유합금이 있지요. 진과 유는 육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유합금이 있고 때로는 신과 유가 우리가 이제 신유술 방합이라고 했었죠. 신유술 방합이라고 했으니까 신유술 방합인데 술이 빠진 반방합 정도가 있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뭐 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신과 자와 진이 있었을 때 이게 자가 빠진 삼합도 있겠고 이런 경우는 뭐 자가 빠지면 삼합으로 치지는 않는다고 했었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합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있느냐? 형 없다. 충이 있느냐? 충도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뭐 파가 있느냐? 뭐 축진파 있겠다. 뭐 이런 정도 뭐 그냥 그렇고 뭐 형충파에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랬었을 때 제일 먼저 신강신약을 따졌었을 때는 일간을 따지라고 했었죠. 수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수가 1점, 수가 2점, 또 수가 2개밖에 없습니다. 2점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가 강하게 하려면은 수를 도와주는 금의 운을 찾습니다. 금이 있느냐를 봅니다. 운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수가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수를 보니 수가 2개 있고 금을 보니 금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계가 4점이 되겠죠. 4점이 되면은 이 사람은 남자 사주의 4점은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사주는 중화가 목표라고 했으니까 신약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신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과 수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면 대운에서 금수운을 찾아보죠. 수.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초년에는 그렇게 운이 없이 지내다가 30대부터 이제 뭐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때로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면서부터 일찍부터 30세부터 뭐 운을 잘 타고 뭐 50대니까 지금도 뭐 운이 나쁘지는 않게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사주도 조금 살펴보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육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이 사주 금일간입니다. 금일간이 금의 특징 아주 단단하고 강하고 뭐 자기 주장이 세고 뭐 의리를 위주로 삼는다. 때로니 금은 오행이 경금일간은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을에 태어났죠? 절기는 잘 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천간에 좋은 것은 뭐냐? 경금은 간목하고 정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간목은 뚜렷하게 있죠? 근데 정화는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그래도 뭐 없어도 갑이 있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갑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년부터 일찍부터 발달하여 왔겠다. 뭐 이런 정도. 이 사람은 뭐 아직도 이 사람도 64년생이니까 아직은 나이가 뭐 그렇게 후반부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뭐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따지니 화가 없겠고 뭐 토가 3개나 있다. 화가 없다는 의미는 뭐 불의 힘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사람을 끌어들이는 인연이 약하겠다 해서부터 때로는 뭐 확 벌리는 폭발하는 그런 기질은 좀 약할 수 있겠다. 때로는 심장, 혈압 이런 것도 좀 관리하시고 또 불의 기세는 또 이 갑상선 쪽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 관리하십시오. 뭐 남자분이니까 뭐 여자분보다는 갑상선을 덜 관리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오행인으로 살펴줍니다. 토가 많다? 토가 많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주장이 세겠다, 고집이 세겠다 해서부터 좀 더 붙이면은 건강으로 살피면은 위 관리 잘 하십시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졌었을 때 제일 먼저 금부터 찾아봅니다. 그럼 금은 하나, 2개 있죠? 금은 2개가 있다. 그러면은 또 금의 힘이 세지려고 하면은 토가 있어야 토생금합니다. 그래서 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의 운을 찾아보죠. 토의 개수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토가 1점, 여기도 1점, 그 다음에 토는 월지에 있는 거는
항상 힘이 2.5점의 힘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생금하니까 토의 힘은 여기는 2.5점의 힘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토는 1점, 2점, 2.5점이니까 4.5점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는 4.5점의 힘을 가진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6.5점의 힘을 가지지요. 그러다 보니 6.5점이다 보니 남자분의 6.5점이면 신강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신약해져야 됩니다. 사주가 중화가 목표다 보니 신약해져야 되다 보니 운을 찾아볼 때는 금의 힘을 빼는 수의 운, 금이 극하는 목의 운, 금을 극하는 화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수, 목, 화의 운을 찾는 거죠. 찾아보니 수, 목, 화, 수, 화, 때로는 목,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또 화가 있겠고, 화가 있겠고,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초년에 좀 발달은 잘했는데 운이 들쑥날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합이 있느냐? 천간에는 합은 안 보이죠? 지지합이 있느냐? 지지합은 이게 신자진의 반합 정도 합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형이 있느냐? 형살은 보이지는 않지요? 술로 하나 가지고 근데 진과 진은 자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멀지요. 그래서 작용이 없다라기보다는 작용은 약할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이 있느냐? 이 사람 사주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갑경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지도 진술충, 여기도 진술충, 이렇게 진술충, 이렇게 진술충. 그래서 천간지지가 다 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깬다, 부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의견 충돌이 생겼거나 내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었을 때 그걸 깨고 부수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내 경쟁자와의 관계가 있었을 때도 내가 지는 스타일보다는 그걸 좀 이기고 나가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헤쳐나가는 기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형이 있느냐? 형 충파해? 이런 정도로 설명하면서 25세 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육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오행이 똑같으면서 음양이 같을 때는 비견,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를 때는 겁재,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고요. 음양이 같을 때는 식신, 음양이 다를 때는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극하는 오행 중에 음양이 다르면은 정재, 내가 극하는 오행 중에 음양이 같으면은 편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겁니다. 나를 극하는 거는 음양이 같을 때는 편관, 음양이 다를 때는 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거는 음양이 같을 때는 편인,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이걸 실제 사주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은 개수와 개수와의 관계에서는 나와 오행이 같죠? 개수는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까지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나와 오행이 같은 거는 비견과 겁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까지 같으면은 비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사주는 시간에 있는 개수는 비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를 보면은 수와 병화와의 관계는 오행의 상승 관계는 수극화입니다. 수가 화를 극하지요. 그러면 내가 극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거는 정제와 편제인데 음양이 같을 때는 편제고 음양이 다를 때는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화를 극하는데 이거는 음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토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은 무토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바라보면은 토극수합니다.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극할 때는 정관과 편관입니다. 음량이 같을 때는 편관, 음량이 다를 때는 정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랬었을 때 이사주는 무와 개와의 관계는 토극수하니까 나를 극하는 것이니까 음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수와 신금과의 관계를 보죠. 개수와 신금과는 오행의 상생을 보면은 금생수합니다. 금이 수를 생하지요. 근데 그러면은 나를 생하는 것은 정인과 편인입니다. 이랬었을 때 나를 생하는 것이 정인과 편인인데 음량이 같을 때는 편인, 음량이 다를 때는 정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럴 때 이사주는 오행이 음량이 금생수하지만은 음량이 다르죠. 그래서 정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토를 한번 보지요. 개수가 토극수합니다. 토가 수를 극하지요. 오행의 상극, 상생상극으로 보면은 나를 극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입니다. 음량이 같을 때는 정편관, 음량이 다를 때는 정관입니다. 이사주는 토가 수를 극하는데 서로 음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금과 유금과 개수와의 관계를 보면은 금생수합니다. 금이 수를 극하지요. 금생수하니까 나를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인과 정인이 나를 생하는데 이사주는 음량이 같습니다. 음량이 같을 때는 편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편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축과의 관계는 토가 수를 극합니다. 토극수하지요. 나를 극하는 것은 편관과 정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사주는 음량이 같으니까 편관에 속하겠죠. 편관이다 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사주는 비견, 정제, 정관, 정인, 정관, 편인, 편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배웠던 거를 살짝 리와인드 해보면은 개수는 무토가 좋다라고 했었고 개수는 정제가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특히 정관과는 이렇게 합까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 정관과의 합이니까 내가 좋은 직업을 일찍 가졌겠다.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이니까 직업이라고 봤었을 때 발을 정자로 쓸 수 있는 직업은 보통 정부의 행정직 같은 것들을 말을 합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차곡차곡 올라가는 행정직 같은 어떤 틀을 말할 때 내가 그래 그런 직업을 가졌겠구나. 그러니까 운까지 받쳐주다 보니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죠. 그래서 그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정제니까 뭐 돈으로 따지면은 내가 월급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겠다 해서부터 또 정제는 앞 시간에 얘기해 드렸지만은 본부인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때로는 좋은 배우자도 얻었겠다. 뭐 나한테 좋은 배우자라 나한테 덕이 되고 내가 인생에 내 가정경제에 때로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배우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해 갈 수 있습니다. 운까지 받쳐주다 보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옆에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옆에 사주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경금과 경금과의 관계는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음량까지 같으면은 비견, 음량이 다르면 겁재라고 했었죠. 그래서 경금을 보니 여기는 비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간목을 보죠. 오행의 상생은 금극목합니다. 금이 목을 극하지요. 내가 극하는 것은 정제와 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량이 다르면은 편제, 음량이 같으면 정제인데 이거는 금극목인데 서로 음량까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제가 되겠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편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진과의 관계는 토생금입니다. 나를 생해주는 금이죠. 근데 나를 생해주는 금은 정인과 편인인데 음량이 다를 때는
정인, 음량이 같을 때는 편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토를 보니 편인, 음량이 같죠? 편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무토도 마찬가지겠죠. 무토도 나를 토생금하는데 음량이 같으니 편인. 그 다음에 수입니다. 금생수하지요. 내가 생하는 겁니다. 금생수는 내가 생하는 거는 식신과 상관인데 음량이 같으면 식신, 음량이 다를 때는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진토와의 관계는 토생금합니다. 나를 생하는 건데 음량이 서로 같죠? 그러면 편인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보면은 경금이 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간목이 좋다라고 했었지만은 좋은 간목을 일찍부터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편제는 정제는 월급쟁이 기질, 차곡차곡 나오는 월급의 기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편제는 사업가 기질, 때로는 장사의 기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편제를 두 개나 가지고 있으니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업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길을 터서 갔겠다. 때로는 직업을 가지더라도 어떤 행정직으로 완벽한 이런 직업을 가지기보다는 좀 그렇게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리랜서 스타일처럼 이렇게 직업을 가졌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충하고 있죠. 그래서 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 따지면은 내가 돈을 벌어들였겠다. 경금은 간목이 좋으니까. 근데 한 개 충이 아니고 두 개 충하다 보니 돈을 벌었기는 한데 그게 또 기복이 심하겠다. 한번 털어먹기도 하겠고 또 벌기도 하겠고 사업가 기질 대체로 그렇죠. 흥망성쇠가 있겠다. 그렇지만은 그 흥망성쇠가 돈으로 말할 때는 벌었다 털어먹었다 벌었다 털어먹었다 하지만은 돈은 떨어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충이 있다. 지지충 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편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게 인수는 편인과 정인은 나를 낳아준 부모, 이모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정인이 나의 생모라고 했는데 정인 없다고 생모가 없지는 않지요.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인이다라고 그러면 또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정이 없이 일찍 떨어져 살았겠다. 이 사람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랑 일찍 떨어져서 공부하느라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이도 별로고 이렇게까지 설명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68년생 사주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연애 정관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의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고위 직업을 가졌고 저 사람은 64년생 저 남자분은 한국에서 좀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좀 자기 한자름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제라고 하는 정제가 배우자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정제가 없다고 해서 편제밖에 없다고 해서 배우자는 없고 애인밖에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편제가 있다 보니 배우자는 일찍 만났는데 그 배우자가 편제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가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직업적인 능력이라든가 때로는 활동성이 크겠다. 장사할 수 있는 여자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충하다 보니 부부간 사이는 좀 별로겠다. 때로는 시대적인 조류로 따지면 이혼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꼭 이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요즘에는 쇼윈도우 부부라든가 무늬만 부부라든가 이런 성향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부처럼 지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까 육친의 활용에서는 육친이 많은 거에 대해서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 사주는 토가 많지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간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봄에 애가 자기를 놓고 나서 엄마가 좀 이렇게 해 뜨는 거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이렇게 3월달이니 해가 좀 빨리 뜨지는 않겠죠. 보통 한 7시, 6시 반, 7시 이렇게 뜨는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한 3시나 이렇게 정도 낫지 않았었을까. 애 다 놓고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미역국 먹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해가 어슴칠에 벗어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임시로 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육친을 살펴보라고 했었죠. 이게 특히 토가 개수가 3개 있습니다. 뭐 2개까지는 많다라고 말하지는 않으니까 3개까지는 많은데 여기 더더군다나 월지에는 2.5점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이랬었을 때는 편인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4.5점의 힘을 가지죠. 그러면은 토가 극하는 토국수하는 이런 상관과 같은 문제, 이것들도 조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겠고, 이렇게 설명을 차곡차곡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인물들이고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정도로 수업을 오늘 36회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쉽지는 않고요. 단어 하나마다 글자 하나마다 설명이 달라지니까 한 번 더 리와인드 다시 해서 한번 보시고 잘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